뉴욕 한인의 눈으로 바라본 미국 사회. 팟캐스트 뉴욕의 소리. 뉴욕의 소리 팟캐스트 제1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미국 대선 특집 파일럿 방송에 이어 오늘이 첫 정규 방송입니다. 뉴욕의 소리 오늘 방송 1부는 팟캐스트 노창현의 뉴스로 뉴욕과 공동으로 진행합니다. 오늘 출연하시는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뉴시스 특파원 뉴스로.com 대표 노창현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지난 시간에 이어 시민참여센터 대표 김동찬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이번에 또 새로 오신 분입니다. 여행 스케치 대표 오중섭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황길재 PD입니다. 지난 파일럿 녹음은 테스트 겸해서 처음 한 것이라 제 입장에서는 여러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청취한 분들이 유익했다, 깊이가 있었다 이런 평들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순전히 김 소장님의 탁월한 해석 덕분입니다. 제 역할은 별로 없습니다. 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제가 더 쑥스러워서. 네. 그래서 소장님 그동안 방송 출연은 많이 하셨는데 팟캐스트 녹음은 처음이셨잖아요. 네. 좀 들어보니 어떠셨어요? 영 제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혀 다른 목소리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게 있어야 이게 주고받고 대화가 될 텐데 워낙 전문 지식 차이가 크다 보니까 이제 강의식으로 진행된 면이 좀 있었는데요. 제가 좀 더 분발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 1부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미국 대선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3월 1일 슈퍼 투스데이가 있었는데요. 트럼프와 클린턴의 우세를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다가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쯤을 간다면 트럼프 아니면 힐러리 50대 50이죠. 예. 그런 예언은 저도 할 수 있는데요. 예, 이제 제가 농담 삼아 이야기했지만 트럼프 결코 만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인물이 아니고 사실 이제 중부 지역, 중남부 지역에 그다음에 백인들이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는 민주당.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민주당만 찍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번 선거에 대거 트럼프를 옮겨왔습니다. 지금 유권자 분포 보도를 보면 백인 유권자가 73%예요. 나머지 다 이제 소수계거든요. 그 백인 유권자들이 단결하고 한 목소리를 내고 하나의 이슈로 모이고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은 소수계의 표심이 대단히 중요했는데 만약에 트럼프를 중심으로 백인 유권자들이 그야말로 일치 단결한다 그러면 게임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우려하는 거고, 사실 이게 뭐냐면 그동안 미국이 좀 넉넉하고 먹고 살만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좀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 여기 와서 해줘. 이렇게 일도 좀 하고 하라고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이 좀 있었는데, 그 너그러운 마음을 가졌던 중산층들이 일대 대몰락을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몰락을 했는데, 무엇 때문에 이런 건지에 대해서 대단히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타켓 대상을 니네들이 들어와갖고 우리 걸 가져간 거 아니냐, 내 일자리 가져간 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 정치인들이 몰아간 거죠. 그거는 지난번 네오콘부터 시작해갖고 2001년도 부시 대통령이 나오면서 이제 미국 사회를 흑백 논리를 끌고 간 겁니다. 너 테러법 지지해? 이라크 전쟁 지지해? 안 해? 너 매국노. 이런 식으로 끌고 왔던 분위기가 이제는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이거 아니면 저거. 그러면서 그때 이민자들이나 이런 9.11 테러가 일어나면서 외부 세력에 대한 반감과 증오심들이 생겨났죠. 근데 그게 계속 진행이 되면서 백인들이 상당히 분노를 했는데 그 분노의 대상을 이제 이민자 쪽으로 돌리고 또 이 위대한 미국을 만들자라는 그 트럼프의 이야기는 옛날에 우리끼리 재미있게 잘 살았던 시대를 회상하게끔 만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백인들이 트럼프로 몰리게 하는 그런 결과죠. 이게 어떤 프레임 논쟁처럼 누가 이렇게 프레임 짰는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정부에 반대하면 다 종북이다 이렇게 몰아붙이듯이, 그렇다면 이제 미국도 어떤 그런 프레임을 누가 짰다는 건데 그게 공화당이 짠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 프레임에 많은 영향을 미친 건 칼로브입니다. 칼로브, 부시의 책상. 칼로브가 60, 70년대 미국 대학에서 반전이 일어날 때 혼자서 학교를 때려치우고 전국을 다니면서 공화당 학생위원회를 만들어서 자기가 위원장을 했어요.
그 칼로브가 소위 말하는 그 슈퍼팩이죠. 슈퍼팩을 활용을 하면서 반이민 그 다음에 또 반민주당 반소수계 그 다음에 반텍스 그러니까 칼로브는 뭐냐면 내가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버는데 왜 내가 텍스를 내갖고 쟤네들 먹이 살려야 돼? 노골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 사람의 시작했던 그 프레임들이 새끼를 치면서 거대한 하나의 흐름을 만들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물론 칼로브를 좀 읽어보면 그런 것들이 나오지만 그때 그 사람들이 그 반 캐리 선거운동하고 반 오바마 선거운동을 할 때 트럭이 있잖아요. 트럭에다 광고를 하고 그 지역 언론을 돈으로 다 사고 해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좀 보니까 샌더스의 돌풍을 좀 기대했는데 좀 의외로 그 자기 고향 주변에서만 좀 받고 좀 생각보다 지지율이 많이 저조하더라고요. 예, 지난번 때 다음 슈퍼 투즈데이의 결과를 보면서 예측을 해보자. 그러면 슈퍼 투즈데이, 슈퍼 화요일 날의 핵심 키워드는 소수계입니다. 소수계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그다음에 승기를 잡아갈 거다. 그동안 아이오와 코커스하고 뉴햄셔, 그다음에 뭐 특히 그 지역은 백인들의 표심을 보는 건데 백인들의 표심은 분명히 트럼프와 샌더스였어요. 그러니까 희한하게도 배우지 못하고 돈이 많이 없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아주 부자인 트럼프를 지지하고 많이 배우고 돈이 좀 있고 좀 유식한 백인 엘리트들은 샌더스를 지지했거든요. 이제 그런 걸 봤는데 소수계는 이 미국 정치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많이 들었던 이름 그리고 특히 블랙들은 지난번 오바마 선거할 때 힐러리한테 진 빚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빚을 갚아야 된다는 마음 때문에 대거 그냥 힐러리를 지지하는 뭐 공약도 안 보고 지지하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 유권자들이 이렇게 왜 우리 보험회사 가면 나의 조건을 넣어갖고 탁 하면 무슨 보험 어느 레벨 보험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나의 처지와 조건을 놓고 내가 어느 당이 나한테 유리한지 누가 그런 좀 소프트웨어를 좀 만들어갖고 이 앞으로 정치에 좀 나는 누구를 지지해야 되는지 하면 아마 대박 날 것 같아요. 이건 뭐 무슨 광고처럼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의 처지와 자기를 지지해야 될 사람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소수계에서는 아무래도 힐러리 쪽이 더 많이 우세하잖아요. 그리고 힐러리는 당권파잖아요. 당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 그러니까 슈퍼델리게이트 당연직 대의원들이 다 그냥 힐러리를 지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샌더스는 민병대로 출발합니다. 지금 그 트럼프하고 샌더스가 이제 둘 다 아웃사이더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대조적인 아웃사이더인데 지금 비교를 해주셨듯이 아직 뭐 샌더스가 이제 가능성은 남아 있는 거죠? 그렇죠. 지난번 슈퍼 투즈데이에서 힐러리가 적어도 한 8곳 이상에서 이길 걸로 기대를 했는데 그렇게 많이 못 이겼잖아요. 특히 이제 미네소타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미시간이나 이런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인데 거기에서 패했어요. 이게 이기고도 좀 찜찜한 상황이 지금 돼 있는데 미네소타에서 힐러리가 진짜 다음 선거에서 이겨야 되는데 그 바로 옆에 있는 그건 또 공화당하고 본선거에서 배럴그라운드 지역이에요. 그 지역들이. 근데 그 백인들 성향이 아주 강한 지역들인데 그 길을 이기지 못한 게 계속 힐러리에서 좀 찝찝한 그런 승리였죠. 물론 이긴 곳은 월등히 이제 이긴데 그런 곳은 주로 흑인들의 대거 몰표를 이제 받으면서 힐러리가 이겼는데 물론 지금 힐러리의 초반에 우려했던 만큼의 그 어려운 상황들은 극복했다고 보는데 다음 선거들이 근데 제 생각뿐만 아니고 전문가들의 생각은 버니 샌더스가 마지막까지 갈 거다. 네, 왜냐하면 샌더스는 10불, 20불, 50불 그러니까 200불 미만의 선거 자금을 보낸 사람이 80%예요. 근데 힐러리는 2,000불 이상 선거 자금을 낸 사람이 64%가 넘어요. 그러니까 장기 레이스를 한다 그러면 샌더스는 무한정으로 할 수 있는데 힐러리는 돈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샌더스가 마지막까지 레이스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막판 역전을 노리면서 끝까지 갈 것 같다. 지금 그거는 이제 어떤 도네이션의 한계가 그렇죠. 여유가 많다는 얘기죠. 그렇죠. 뭐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 그렇죠. 샌더스가 그렇다고 적은 돈을 모은 것도 아니거든요. 네. 지금은 얼마 정도 모으신 건가요? 뭐 지금 제가 기억을 잘못하게 매번 달라져요. 예. 그리고 샌더스는 전부 다 자원봉사자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긴 힐러리는 들었습니다. 네네. 엄청나게 돈을 받는 스텝진들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샌더스가 하나 노리고 있는. 그 다음에는 돈이 들어서 못할 거다. 근데 나는 다르다. 그리고 언론들도 다 힐러리 편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사우스캐롤라이나 이런 지역에서도 샌더스가 여러 곳에서 랠리를 했거든요. 샌더스 지지자들이 수많은 곳에서 했는데 그런 거 언론에서 하나 안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샌더스가 이제 그래서 아웃사이드긴 하죠. 그렇지만 밑에 민심들을 보면서 특히 이제 힐러리가 가장 고민해야 될 것은 본선에도 두고 샌더스를 지지하고 있는 이 젊은 층들 있잖아요. 대학생 4명 중에 3명은 샌더스. 예, 맞습니다. 이 층들을 어떻게 흡수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힐러리의 공약이 없어요. 미국이 지금 망해갖고 우리는 중산층이 뭐고 다 떨어졌는데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서바이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데서 이제 트럼프는 이제 나를 믿고 따라오면 된다. 위대한 미국을 다시 건설하면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샌더스는 공약을 내세우면서 아니 부가 1%에게 편중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나는 99%를 위해서 싸우겠다. 이제 요 두 아젠다는 똑같은 아젠다를 다른 방식으로 푸는데 그 이외의 다른 후보들은 그런 지금 있는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가올 수 있을 정도로 이게 토론회 이런 데서 내세우지 못했죠. 사실 힐러리가 된다면 기존 오바마 정책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렇죠. 지금 우리의 처지가 나아질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큰 기대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양자 대결 구도에서 샌더스하고 트럼프가 붙으면 샌더스가 좀 이긴다 이런 전에 결과가 있었는데 또 힐러리하고 또 트럼프하고 붙으면 또 트럼프가 이긴다 이렇게 조금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는 힐러리의 이제 이메일 스캔들 때문에 근데 이메일 스캔들이 트럼프와 붙었을 때 어떻게 트럼프가 할지 지금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특히 트럼프는 힐러리도 지렁탕으로 끌고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논리를 전개하는 힐러리가 중구난방으로 그냥 기분 나쁘게 만드는 이 트럼프의 그 말빨 앞에서 당황하지 않고 어떻게 잘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 지금 공화당의 모든 후보들이 트럼프하고 끌고 들어가는 싸움에 자기도 말려들어가지고 그야말로 정책 공약이나 내세우지 못하고 그냥 너 나쁜 놈, 너 나 무섭지, 너 가만 안 둘 거야, 뭐 애들이나 하는 그런 그야말로 디베이트를 했는데 그 힐러리가 그런데 말려들지 않고 진짜 잘할 수 있을지 그게 변수죠. 최근 여론조사는 힐러리도 역시 트럼프에 대해서 이기는 걸로 나왔어요. 격차는 조금. 근데 샌더스가 상대적으로 또 높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재미있게 되려면 샌더스와 트럼프가 붙으면 참 재미있을 것 같은데 아마도 샌더스는 지금 우리 김 소장님 말씀하신 그런 진흙탕 싸움에 아주 노련하게 잘 대처할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죠. 더 카운터 펀치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리고 트럼프는 샌더스를 공격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그치. 그냥 너 빨갱이지. 그거 이외에 샌더스를 공격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힐러리는 공격할 게 무진장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러잖아요. 뭐 이야기하면 야 폴라이언 너 가만 안 둘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정치인들로서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막 하잖아요. 그리고 부시 보고 야 너는 엄마 부르다 선거운동 안 되니까 형도 부르냐? 이런 아주 그냥 유치하면서 어른들끼리는 해서는 안 될 이야기들을 그냥 막 해버린다고요. 이게 선거가 보통 이게 선거는 어떤 감성을 자극해야 되는데 트럼프는 분명히 감성을 자극하고 있는데 샌더스는 또 이성에 자극하고 그래서 감성하고 이성이 붙으면 항상 감성이 이기는 쪽으로 주로 선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트럼프가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있는 게 아닌가. 지금은 어디든지 말로서는 트럼프 당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크리스티 주지사가 트럼프를 지지를 하고 또 뒤에 막 서 있고 이러는데 이게 부통령 노리고 그런 건가요? 뭐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뉴저지 주민들은 너 내려와 그러면서 역대 최저 지지율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데
트럼프가 안 되면 그야말로 집으로 돌아가야 할 사람이 한 명이 생겼습니다. 네, 진짜 뭐 트럼프는 지금 조직이란 게 사실 어떤 그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굉장히 당황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외국 같은 경우에 진짜 트럼프가 되면 이거 누구한테 어떤 창구로 얘기를 해야 되는지 뭐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뭐 진짜 아주 골치 아픈 상황에서 만약에 그 크리스티가 정말 트럼프가 잘 풀려서 뭐 최고의 참모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최고의 그 2인자 아마 승부수를 던진 것 같은데 너무 노골적인 승부수를 던진 바람에 지금 역풍을 맞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어쩌면 자기가 어떤 실질적인 대통령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겠네요. 그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미국이 자충우돌하겠죠. 자충우돌 하고 한국은 이제 방위비 2배 이상 올려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으로서는 참 어려운 상황에 항상 그 트럼프가 이야기할 때마다 한국도 무임승차한다고 이야기했으니까 뭐 한국의 입장에서 트럼프가 되면 이제 주문이 다 틀립니다. 근데 그 트럼프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이 그 잘 모르잖아요. 모르면서 또 굉장한 그 편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되면 정말 큰일 나는 것처럼 심지어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 두려워하고 있는데 저는 좀 웃긴다고 보는데 사실 트럼프가 지금 그 스타일이 그렇지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이게 1인 무슨 전제 군주를 뽑는 게 아니거든요. 미국이 시스템에 의해서 가는 거지 군 최고 통수권자가 대통령은 맞지만 트럼프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더군다나 트럼프는 어쨌든 자기 실력으로 돈을 번 재벌이잖아요. 그럼 자기 실력이 있는 사람이고 머리가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뭐 저는 이게 제일 걸리는 말이 뭐냐면 미국의 허경영이다. 뭐 제가 허경영 씨를 비하하고 싶진 않지만 허경영 씨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레벨이거든요. 이 사람이 그냥 완전히 또라이에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데 저는 의외로 만약 대통령을 한다면 잘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꼭 우리 어떤 이민사회나 또 한국한테 불리하지 않다고도 봐요. 그런 면이 좀 있지 않을까요? 트럼프가 지금은 자기의 고정 콘크리트 지지층 한 30%, 35% 되는 그 백인들의 지지층 확보하기 위해서 그들의 입맛에 맞는 이야기만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트럼프는 뭐 정책 관료 출신도 아니고 자기의 철학과 이념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아마 상황에 따라서 자기의 정책과 노선을 본선에 가면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바꾸냐면 힐러리 아킬레스건만 가지고 자기 정책과 노선을 만들어낼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트럼프는 누구한테 돈을 받고 빚진 일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힐러리 입장에서는 벌써 1%로부터 많은 돈을 받았기 때문에 월가를 선보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물고 늘어진다 그러면 오히려 샌더스 쪽에 가 있던 애들이 트럼프 쪽으로 올 수도 있어요. 젊은 애들이. 그런 것들을 잘 염두에 두고 힐러리가 작전을 짜야 될 겁니다. 지금 재밌는 게요. 그 트럼프에 대한 그 반대 세력 두 가지 양대 세력이 갑자기 부각이 됐는데 하나는 네오콘이고 또 하나는 월가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트럼프가 왜 아주 극단적인 보수가 지지를 하든지 또 월가가 당연히 재벌의 어떤 그 트럼프를 지지해야 되는데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지금 이게 트럼프가 되면 외교 관계가 다 틀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뭐 주한미군도 필요 없다. 돈 안 줄 거면 빼. 방 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돼버리면 이게 어떤 그 지금의 구도, 이 정부가 그런 균형을 맞춰야 되는 이 네오콘의 입장에서 무기도 팔아먹고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얘기가 좀 달라지니까 이쪽에서 지금 큰일 났다. 이제 뭐 물정 모르는 위아래도 없는 막 이상한 사람이 뒤에 엉켜놓으면은 이거 우리가 그냥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빨아먹던 이익이 다 망가질 수 있고. 트럼프는 월가하고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트럼프는 자기 비즈니스 하는데 은행 돈도 별로 안 갖다 쓰고, 돈 있는 사람,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 있는 사람들에게 빚을 진 게 또 없어요, 트럼프가. 그렇죠. 네. 그리고 저 고참고에서 혹시 그저께 제가 워싱턴 DC 가서 그 전에 가서 못 봤던 그걸 딱 본 게 있는데 그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네요. 트럼프가 아까 왜 만만치 않은 후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재밌는 게 백악관 바로 그 옆에, 그러니까 이제 정문 쪽에 그 펜실베니아 에베뉴 옆에 트럼프 호텔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이름이 트럼프 호텔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칸막이 쳐져 있거라고, 웃기네. 그냥 그러고 왔습니다, 제가.
솔직히 트럼프는 대통령이 안 돼도 자기 이름을 만방에 알리는 그런 광고 효과를 톡톡히 본 거죠. 그렇죠. 예, 비즈니스에도 아마 크게 도움이 됐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CEO들이 대통령이 되면 문제가 뭐냐면 CEO는 이렇게 회의를 해갖고 결정하지 않잖아요. 이게 와갖고 좋은 이야기 다 이야기해봐 들어보고 자기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누구든지 CEO는 다 그렇기 때문에 CEO 출신들의 대통령이라면 사실은 독선이 앞설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기업에 가면 CEO 다 대장이잖아요. 황제지, 황제. 근데 그런 식으로 갈 가능성들이 지금의 트럼프를 봐도 그런 걸 보이죠. 근데 우리가 보는 정말 정치 수업을 오래 개하고 정치는 이런 방식으로 해야 돼.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자기 스타일대로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단점도 있을 수 있는데 요는 샌더스가 멍청한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이 말 받아치는 거 보면 사실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말이라 그러면 누구한테 지지 않는 그야말로 그냥 내노라는 연방 의원들도 샌더스 앞에서는 맥을 못 치잖아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 공격이 들어오니까 당황스러워하고 그리고 모두 다 이 트럼프의 수준에서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트럼프 수준에서 이야기해 본 적이 없는데 트럼프 수준에서 이야기하니까 트럼프한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샌더스 자체도 준비된 대통령 후보라는 생각을 일반 지금 국민들이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게 그 자원봉사자라는 건 철저하게 민주적인 후보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저 주위에만 봐도 여기 2세, 3세 아니면 아시안 아메리칸 아니면 그냥 백인들도 봐도 샌더스가 돼야 된 이유를 클리어하게 알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그렇게 자신 있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트럼프는 클리어하게 몰라요. 트럼프 그 화면 뭐냐면 제일 먼저 나온 게 이 멍청한 정치인들이 우리나라를 망쳤어. 맞지? 뭐 사람들 막 펼쳐요. 그 다음에 내가 대통령이라는 직업을 갖게 되면 그러면 너한테 일자리 주고 너 돈 벌게 해주고 뭐 다 그러고 무슨 불법 이민자 택도 소리 하지 마. 그냥 내가 그냥 장벽을 세우든지 군인을 늘리든지 해갖고 못 들어오게 하고 테레스다 한 줌도 안 되는 테레스 뭘 걱정을 해 가서 박살을 내버리고 뭐 세계에서 제일 강의 미군을 만들고 그리고 미국은 원래부터 빚을 잘하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을 적극 지원해갖고 미국이 돈을 많이 벌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막 박수쳐요. 아주 5살짜리 애도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구체적인 공약은 없어요. 어떤 평을 보니까 이렇게 트럼프의 어떤 그런 질주는 공화당의 어떤 정책 실패다 이런 평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는 공화당의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공화당이 네오콘들이 진동하면서 자기 세력 확보 이렇게 하면서 당 내의 중도파들을 다 제거해버렸어요. 그게 지금 있는 폴 라이언, 그 다음에 에릭 켄터, 그 다음에 또 한 명 이제 뚜리영건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그야말로 아주 보수적인 젊은 층들을 내거 당 안에 데리고 들어왔고 당을 상당히 보수화시켜버렸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특히나 이제 2010년도 인구조사 이후에 공화당이 장악하고 다수당이 되었으니까 하원 다수당이었으니까 게리 맨데우를 하면서 공화당 유리하게끔 다 그냥 선거구를 그었다고요. 그래서 그 다음 선거에서 공화당이 대박을 터뜨린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화당은 더욱더 빨간 공화당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중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보다 더한 티파리가 또 나온 거예요. 공화당은 계속 그냥 우로 이제 달리다 보니까 누가 더 오른쪽에 있는가, 누가 더 극우인가라는 경쟁을 하다가 폴 라이언조차도 이제 티파리 저놈들 때문에 안 되겠다. 그리고 심지어는 지난번 잔 베이너 울면서 때려치운 거 아니에요. 나 하원 의장 안 한다고. 그게 누구냐면 지금 테드 크루즈 때문에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어쨌든 간에 합의해갖고 예산을 해놨는데 테드 크루즈가 필리버스터 하고 막아버리면서 연방정부 셧다운 시켜버리고 그래서
존 베이너가 하면서 나 테드 크루즈 저놈 때문에 안 해. 네. 그러고 나니까 폴 라이언이 올라오면서 난 테드 크루즈가 와갖고 안 설치면 하원 의장하고 제가 하면 안 할 거야 라고 해서 결국은 당에서 서약서 써갖고 공증받아갖고 줘갖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존 베이너 의장이 이제 교황 만나가지고 이렇게 뭔가, 나 이제 인생을 제대로 살아야겠다. 그렇게 해서 사임한 줄 알았는데. 제대로 살다가. 근데 이제 문제는 공화당이 그렇게 하면 공화당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자기의 좌표를 잃어버리니까, 거기다가 네오콘들이 설치고, 이 네오콘들이 설치다가 어느 날 트럼프가 또 나타나 버린 거예요. 이거 트럼프는 정책도 없고 노선도 없고 어느 날 나타나고 네오콘이 하고 있는 지행하고도 완전히 틀린 방향으로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공화당이 트럼프라는 굴러온돌, 네오콘, 그 다음에 공화당 좀 보수, 그 다음에 공화당 일반 주류 세력들 이 여러 개로 그냥 나누어져 갖고 4분 5일 돼버렸어요. 티파티도 트럼프를 지지하는 거 티파티는 아니죠? 테드 크루즈고. 트럼프가 되면은 또 트럼프를 밀겠네요? 왜? 어떻게 되나요? 지금 공화당의 고민이, 그러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뉴스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 공화당이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인정해도 고민이에요. 왜냐? 트럼프가 워낙 유색 인종하고 이런 여성들 비하, 그 다음에 무슬림 해놨기 때문에, 백인들 표 말고는 갖고 올 표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니, 하원 435명 전원 다시 선출하잖아요. 연방 상원 3분의 1을 선출하고 주지사 3분의 1을 선출하는데 거기에 이 마이너리티가 좀 있는 지역에서는 트럼프하고 선거운동을 같이 안 하려고 그럴 거라고요. 그럼 어떻게 당이 콩가루 되는 거예요. 자당의 대선 후보가 있는데 자기 주위에 올까봐 겁내는 거예요. 자기 떨어지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다 트럼프를 멀리하고 그러면 또 당이 가고 트럼프와 같이 해야지 우리 당 대표인데 이런 이야기 할 동안 시간 걸리는 동안 트럼프는 자기 방식으로 가면 그 주위에 있는 자당 후보하고 트럼프하고 막말 싸움 또 일어날 거라고요. 이런 게 눈에 보이듯이 뻔하니까 도저히 그리고 하원 의석도 상당히 이룰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마이너리티들이 많이 있는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트럼프가 되면 이제 백악관은커녕 있는 다수당 지위도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트럼프를 반대하면 어떻게 했냐면 트럼프를 지지한 35%의 공화당 성향의 사람들이 트럼프를 따라서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극우 성향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럼 양당 체제가 무너지고 제3의 극우 정당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죠. 100%밖에 나가고 하죠. 왜냐하면 트럼프는 나가고 이 지분을 갖고 나가도 당 하나를 만드는데. 근데 트럼프는 안 그렇다 하더라도 그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사실은 백인들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백인 우월주의 형태를 금방 띠게 되고 KKK도 트럼프하고 친하다 그러는데 미국이 어떻게 되겠어요? 공화당의 분열이 곧 나중에는 미국의 분열까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미국의 주류들은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갈수록 고민에 빠지는 공화당의 주류 정치인들. 그래서 지금 보면 지난번 선거 나왔던 대통령 후보 롬니부터 시작해갖고 폴 라이언 당내 핵심들이 다 트럼프 낙선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 낙선 운동을 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자기들이 지지하는 마르코 루비오가 안 뜨는 거예요. 루비오가 3위인데 달리고 있죠. 완전히 그냥 꼴찌 3위 있잖아요. 예. 또 트럼프만큼 얄미운 테드 크루즈가 2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공화당이 지금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테드 크루즈나 트럼프는 그야말로 막말을 하고 질이 좀 떨어져서 그렇지 실제적으로 공화당 오늘 이끌 만든 그런 테드 크루즈거든요. 어쨌든 트럼프가 되어버리면 공화당은 뒤에서 몰래 힐러리를 지지하는 그런 참 최악의 그 상황이 맞닥뜨릴 가능성이 많네요. 네, 공화당이 지금 거의 트럼프가 되면 그래서 아직도 사람들이 힐러리가 보낸 엑스맨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은 우습지만 그게 영향이
아직도 절대다수인 백인들을 움직이는 트럼프를 보면서 사실은 전율이 느껴지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일부 미국 대선 전망대 코너는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김민선 뉴욕 한인회장을 모시고 뉴욕 한인회 봉규 사태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